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엄마, 이번 주말엔 바빠서 못 가요. 용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뚝.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70세 옥자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일주일 내내 이 전화 한 통만을 기다렸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딸이 좋아하는 잡채가 한가득인데 결국 이 음식들은 이번 주에도 옥자 씨 혼자 꾸역꾸역 먹거나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생 자식 농사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키워놨더니 정작 다 키워놓고 나니 내 곁에 남은 건 텅 빈 방과 지독한 침묵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어느 어머니가 우연한 계기로 그 문을 박차고 나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가슴 벅찬 해방의 기록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이곳에는 올해 칠순을 맞이한 김옥자 여사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하고 금지옥 옆 키운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모두 서울과 해외로 나가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옥자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자식들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하고 텅 빈 집안을 쓸고 닦습니다. 이미 먼지 하나 없는 아들 방을 또 닦고 시집간 딸이 쓰던 책상을 어루만집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을까? 우리 딸 시집살이는 안 하나? 그녀의 머릿속은 24시간 자식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 별일 없냐 묻는 어머니가 바쁜 자식들에게는 어느새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제발 좀. 나도 나이가 40이야. 알아서 잘 산다고. 왜 자꾸 어린애 취급하면서 감시해? 얼마 전 아들이 홧김에 내뱉은 이 한마디가 옥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입에 들어갈 거 안 먹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고 너희들 뒷바라지 했는데 감시라니. 그날 이후 옥자 씨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 새끼들이 다 날아가 버린 텅 빈 둥지를 지키는 어미새의 슬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노인네구나. 자식들에게 귀찮은 짐짝이구나.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선 옥자 씨는 젊은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산사. 그곳에서 그녀는 마당을 쓸고 있던 노스님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옥자 씨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다 말고 그만 서러움이 복받쳐 펑펑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귀찮아하고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옥자 씨를 텐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옥자 씨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보살님,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내 몸을 빌려 태어나 잠시 내 집에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네? 손님이라니요? 제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입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성껏 밥을 해먹이고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가시게, 조심히 가시게 하며 웃으며 배웅해 주지요. 손님이 떠나지 않고 내 집에 영원히 눌러앉길 바란다면 그때부터 그 손님은 짐이 되고 주인인 보살님도 괴로워집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컸습니다. 자식이라는 손님을 아주 훌륭하게 잘 대접해서 세상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보살님은 할 도리를 다 하신 겁니다. 손님이 떠난 방은 이제 비워두고 청소해야지요. 그래야 그 방에 보살님 자신이라는 주인이 들어가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 방에 나라는 주인이 들어간다.
옥자 씨는 멍하니 산사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껏 자식은 나의 분신, 나의 전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났고 내 곁을 떠나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나를 거쳐가는 시절 인연이자 귀한 손님이었다니. 손님을 떠나보내고 섭섭해하며 문밖만 서성이는 주인은 어리석습니다. 이제 대문을 닫고 보살님이 드시고 싶은 차를 마시고 보살님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세요. 자식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난 겁니다. 스님의 말씀에 옥자 씨의 가슴 속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대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손님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나는 평생 하녀처럼 문지기처럼 살았을까? 집으로 돌아온 옥자 씨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20년 동안 성역처럼 모셔두었던 아들과 딸의 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 이건 딸이 쓰던 참고서. 예전 같으면 추억이라며 끌어안았을 물건들을 옥자 씨는 과감하게 고물상에 내놓고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두고 간 짐이다. 주인이 살려면 치워야지. 그리고 동네 페인트 가게에 가서 가장 밝고 예쁜 노란색 페인트를 사왔습니다. 칙칙했던 아들의 방은 옥자 씨만의 화사한 서재로 바뀌었습니다. 딸의 방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그리는 화실로 꾸몄습니다. 전화기 옆에 붙어 앉아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던 시간 대신 옥자 씨는 도서관에 가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반찬 좀 가지러 오라며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엄마가 걱정되어 아들이 불쑥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런데 문을 열어준 옥자 씨의 얼굴은 아들이 알던 우울하고 지친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사한 립스틱을 바르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채 캐리어를 싸고 있는 엄마. 왔니? 나 지금 공항 가야 하는데 바쁘다. 공항? 엄마 어디 가는데? 응, 나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혼자 여행 간다. 그림 그리러. 아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쓰던 방이 엄마의 멋진 서재로 바뀐 것을 보고는 더더욱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 방이. 내 방? 여긴 이제 내 서재다. 너는 손님이니까 자고 가려거든 거실에서 자라. 옥자 씨는 쿨하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들아, 너희는 내 귀한 손님이었다. 손님 대접 잘해서 보냈으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냉장고에 반찬 없다. 밥은 나가서 사 먹어라. 그날 아들은 멍하니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에게 서운한 것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며 한숨 쉬던 엄마의 무거운 그림자가 걷히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한 여성으로서의 빛나는 엄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옥자 씨는 지금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이제를 펴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화폭에는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는 쓸쓸한 뒷모습이 없습니다. 대신 70평생 처음으로 마주한 자유라는 이름의 파도가 힘차게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떠나간 자식의 빈 방을 닦으며 한숨 쉬고 계십니까?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원망하며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닌 잠시 다녀간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떠났습니다. 이제 그 빈 방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자식의 짐을 치우고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나를 위해 맛있는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예쁜 옷을 사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로 끝나기엔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빈 둥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70세 옥자 씨의 비상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